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7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7강입니다. 7강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덥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살인적인 더위를 내가 출근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휴가도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에 스퍼트를 좀 더 해가지고 박차를 좀 더 가하셔야 돼요. 지금 8월이 상당히 재수생들과 이제 고3 학생들, 재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거 알고 있죠.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각설하고 빨리 또 이제 오늘 많은 단어들을 다뤄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촬영이 좀 하루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번 주 월요일까지가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이제 화요일 날 오는데 또 이제 휴가 동안에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요? 또 이게 요즘에 내가 정말 악재가 너무나 많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 첫날 선생님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이 좀 많이 돼가지고 또 핸드폰을 또 누가 이제 가져갔는지 뭐 분실했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이 없어져가지고 어제 핸드폰을 이제 그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제가 눈물을 머금고 진짜 저거 상당히 비싸단 말이지. 그래서 어제 원래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어제 핸드폰을 픽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촬영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일단 각설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수업에 너희들 보이지 않겠지만 새로운 헬퍼가 이제 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당히 얼떨떨하면서 지금 참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무조건 다 이게 포커페이스를 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시면 돼. 지금 이 친구들은 현재 한뜻 독학재수학원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들인데, 사실상 너희들보다 지금 이 영상을, 이 동영상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낮은 학년이지. 근데 이 친구들 역시 당연히 어휘 수업을 지금 별도로 수강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이제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하고 이 친구들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금 조금 많이 우리가 뒤쳐져 있죠. 많이 뒤쳐져 있다, 심하게. 왜냐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빈칸 추론까지 해갖고 다 모든 게 끝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수능에 이제 수능 영어에 연계되는 EBS 교재 시리즈는 다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 몇 개월이지? 지금 8월이니까 8, 9, 10,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3개월 동안은 이제 무조건 실전처럼 계속 이제 그 모의고사 풀 세트를 갖다가 실전처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요거 수능 완성 이 어휘 리스트는 내가 뽑아서 다들 나눠줬습니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시면 돼. 자, 그래서 3페이지에 일단 지난 시간에 sacrificial까지 해갖고 sacrifice가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는 그런 신념으로 희생정신, 맞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sacrifice. 원래 sacrifice의 sacro가 신성하다는 그런 얘기는 그때서 신성한 제식에 원래 이제 사한 재물을 이제 바치는 이런 정도의 의미였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확장돼 갖고, 알겠죠? 바쳐지는 그런 재물처럼 이게 어떤 신에 대한 어떤 헌신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이렇게 바치는 뭐 이런 희생 정신을 얘기한다는 거, sacrifice 다뤘었고요. 자, 그다음에 뭐 그때 했던 게 right to tame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tame 하면서 tame이 원래 tow하고 같다 그랬지. 그래서 tow가 towing truck, tow truck 해갖고 견인차 끌고 다니는 이제 견인차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tractable, intractable 이런 단어들까지 이제 다뤘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끝에서 이제 네 번째 단어 plow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해주세요. plow. 다시 plow. 이게 지금 이제 리스닝 시간은 물론 아니지만 단어의 정확한 발음 우리가 숙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단어가 자, plow인데, 이게 이제 플로우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 이제 리스닝. 그러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수요일 날 서비스로 지금 이제 리스닝 강의를 해주고 있지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특강식으로 해갖고
한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재학생들도 상당히 좀 이제 듣기가 취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듣기를 예를 들어서 듣기 문제를 내가 한 10문제 정도 틀렸다. 그러면 그게 100점을 따지면 몇 점이에요? 20점이지 20점. 최소 20점이니까 2개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듣기를 빨리 잡아야 등급이 보인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스닝 시간 아니지만 발음 정확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한다. 플로우가 아니에요. 알겠어? 플로우 하면 안 돼. 따라한다. 플라우. 그래서 이 플라우라는 말은 선생님 이거 뭐 어원 뒤져보고 했는데 별로 어원 설명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건 원래 그냥 뜻을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이게 플라우는 무슨 뜻이다? 거기 나왔죠? 쟁기다. 근데 우리가 쟁기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플라우 쟁기를 가지고 뭐 하겠니, 당연히? 뭐 하겠어요? 농사를 짓네. 밭을 뭐 한다? 그렇지. 밭을 간다. 경작한다로 잘 나와요. 써라. 밭을 갈다. 경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그냥 발음만 조금 주의를 해줘라. 그래서 플라우다, 플라우. 다시 한번 플라우. 근데 요즘에 뭐 쟁기 가지고 바꾸는 사람 거의 없죠. 드물죠. 요즘 누가 미쳤니? 이런 노가다하게. 이게 다 뭐가 해줄 트랙터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니, 이거? 트랙터가? 시골 가면 알겠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골 출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트랙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랙터 본 적 있어? 네. 본 적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어는 따라한다. sledge. 이 단어 지금 보면 이 sledge 이제 뭔가 이렇게 SL로 시작되는 이 단어들의 느낌. 어떤 느낌이니? 그렇죠. 미끄러지는 느낌 나지. 마치 짠 듯한 짠 듯이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와, 신기해. 너 배웠니 예전에 나한테? 안 배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 이 소리 자체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뭔가 미끄러지고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SL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뭐 유명한 단어 많잖아. 뭐 slide, slip, 맞아요? 또 여기서 뭐 sledge, 맞아요? 이런 단어들, sled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이 슬라이드부터 먼저 해보세요. 슬라이드는 원래 미끄러진다 또는 활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써봐. 미끄러지다, 활주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재밌는 게 원래 이제 또 같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서 이제 slip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지? 아까 slip. 알죠? 슬리퍼 알지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 같은 경우는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 신발에. 슬립에다가 이 슬라이드라는 단어 말이죠. 슬립에다가 글라이드라고 뭔가 활강한다라는 거. 우리 글라이더라고 하지. 글라이딩 한다 그러지. 이게 날갯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쫙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합쳐갖고 슬라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근데 지금 보시면 요 S 여기 지금 어원, 자 어원인데 여기 지금 요 어원에 주목해 보면 요게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다면요. 여기 요게 요렇게도 바뀌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부분이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요 부분이 뭐 요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니?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하게 되면 이게 미끄러지는 것 해서 썰매란 뜻이 있어요. 썰매. 그거 써봐. 썰매. 썰면이라고 써봐야죠. 썰매죠, 썰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동계 올림픽 경기 중에 하나가 밥슬레이라고 있지. 네. 들어봤어?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가 미끄러지다, 썰매 이런 뜻인데 미끄러지라는 뜻이 있어 이것도. 당연히 미끄러지다는 뜻이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뒤에 뭐를 붙였어? GE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된다? 따라한다. sledge.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드하고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슬래지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만 썰매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bobsleigh 뭐 이런 단어들 썰매 다 익혀두세요. slide, slip, sled, sledge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 맞죠? 자, 그 다음 단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시면 이게 뭐야? 그 다음 단어 뭐야? indispens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이게 이제 강성태에 나오는 단어인데 dispense라는 게 이제 나눠준다, 분배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dispensable 하게 되면 뭐야? 이건 남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ABLE가 붙었으니까. 맞아? 여기 지금 ABLE라는 건 뭐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indispensable 하면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거, 분배할 수 있는데, 배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in을 붙여갖고 나눠줄 수 없는 거죠. 이에서 남한테 뭔가를 주는 거는 나한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나한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지. 근데 이건 없어서는 안 돼. 나눠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거기 이제 없어서는 안 돼 그러는데 우리말로 좀 한자 표현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불가피한 또는 필수 불가결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요하다 그냥 necessary. 뭐라고? necessary. 우리 친구들 그때 선생님이 이제 necessary에 대해서 그때 한번 다뤄줬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니들이 이제 그래서 이 강의는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먹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강의가 이게 안 듣는 이 강좌가 자꾸 쌓이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들으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업로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겠어요? 올라올 때마다 들으시라고. 오케이? 어차피 니네들 손해야. 이거 안 들으면 유료라니까. necessary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가지 않는다 했지. 거지가 문 앞에서 가지 않아. 뭐가 필요하니까? 돈, 먹을 거.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가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뭐가 필요하다? 연료. 여기서 이제 NE가 부정어였었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낫이야, 낫. 낫이고 요놈, 요 어근이 뭐였다? go에 의미했죠, go. 알겠어요? 가지 않는다. 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indispensable 이런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necessary다. 알겠어요? 네. 자, 넘어가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단어. 그러니까 지금 3강에 1-1번 지문의 두 번째 단어가 이제 flash인데 flash죠. flash가 나왔죠. flash. flash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뭐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 동물의 살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살의 뭐 상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살. 뼈. 그렇죠. 뼈라고도 볼 수 있고 맞니? 그러니까 살이 있고 가장 깊숙이 안에 있는 게 뼈고 그걸 덮고 있는 게 뭐지? 피부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좀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플래시도 이게 뭐 어원을 들먹이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건 또 혼동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단어인데 플래시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뭐니? 이건 잘 들어. 반 똑바로 해야 돼. 이건 L 발음이기 때문에 L이 뒤에 이제 자음 뒤에 들어갈 때는 입이 쫙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flash 따라한다. flash.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당연히 뭐겠어요? 요거. fresh. 다르다 발음이 이건. fresh. 맞니?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안쪽에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bone 뼈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살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게 뭐다? skin이죠. skin. 이 skin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피부겠지만 동물을 얘기할 때는 뭐가 되겠니? 그렇죠. 가죽, 외피를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서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해했습니까? 스킨을 피부로만 알고 있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피부라 그러지 동물한테 피부라 그러니? 그렇지 않죠. 또는 사람한테 네 가죽 참 이렇게 우리 동물 사실 참 얼굴 가죽 참 두껍네요. 뭐 이런 얘기 쓰긴 하지만 아니 찰빵 깔았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이게 어떤 대상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말이 조금씩 바뀌는 것뿐이야. 이해되니? 사람 얘기할 때 뭐라고? 스킨은 피부다. 알겠어? 동물 얘기할 때는 동물의 짐승은 가죽이다. 외피. 알겠어? 자, 넘어가서 이제 flash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hide 봅시다. hide.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hide야. 자, 따라합시다. hide. 우리 친구들이 이 hide 하면 보통 뭘로 알고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데 숨다, 숨기다로 많이 알고 있대요. 숨기다로 많이 알고 있다는 숨다, 숨기다. 근데 거기 보면 hide가 일단 가죽으로 나왔죠. 거기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hide는 가죽이라는 뜻이 있어. 방금 스킨은 가죽이라고 했지만 hide가 가죽이거든. 큰 가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죽으로 몸을 이렇게 덮어갖고 감싸가지고 뭔가를 숨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 그래서 숨기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숨길 수 있었다.
그래서 뭐 hide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는 장소, 은신처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그래서 연관어로 은신처, 몸을 숨기는 거, 장소. 아주 비밀스럽게 hideout이라고 합니다. hideout이 뭐라고요? 은신처라고. 자기 몸을 아주 비밀리에 숨기는 장소. hideout. 딴다. hideout. hideout. 뭐라고? 우리말로 어려운 말로 은신처다. hideout. 알겠어?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어렸을 때 많이 해보던 놀이던데요. 무슨 꼭질? 숨바꼭질. 그 영어로 뭐라 그러니? 뭐라 그러죠? 일단 숨바꼭질이니까 뭐 해야 돼 먼저? 숨어야죠. 숨은 거 찾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몰랐니 이거? 자, hide and seek 이라고 합니다. seek이 찾는 거잖아 원래. 맞아?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꼭질?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이에요. 숨바죠. 숨바. 알지? 숨바꼭질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또 하니까 헷갈리지? 숨바꼭질 아니야. 숨바꼭질일 거야 아마. 이게 사실상 우리말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말이 헷갈릴 경우가 좀 있죠. 맞니? 어제 참 그럼 이제 그 말을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어휘를 갖다가 잘못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지 교양 수준이 상당히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야 하나 물어보자. 예를 들어서 천장이니 천정이니? 천장이죠. 천장이에요 천정이에요? 천장이 맞습니까? 네. 천장이 맞아요. 자 들어. 걔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풍비박살이 맞을까? 또는 풍지박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이 재밌는 건데 우리말 하면서도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틀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풍비박산이 있고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지. 풍비박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다? 아예 풍지박산 또는 풍지박살 어떤 게 맞을까요? 내가 중에서 첫 번째가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너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갖다 풍비박산 났어 이래야 되는데 풍지박살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고 있지만 서로 아 이렇게 졸래 무식하구나 아직도 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설마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겠지. 똑바로 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hide가 가죽이라는 뜻이 있다. 가죽으로 몸을 덮어가지고 몸을 숨긴다. 맞아요. 이 덮는다 이런 개념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커버라는 단어가 있죠. 맞니? 그래서 이제 숨기고 보호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커버 한번 다루겠지만 커버도 정말 오묘한 단어야.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말 외래어도 많이 쓰는 게 이제 커버한다. 내가 너 커버 쳐줄게. 그래서 어떤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데 뒤에 친구가 야 내가 너 커버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뜻이 같아? 내가 너를 커버 아니다.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내가 커버할게. 이게 커버가 참 오묘한 단어죠. 나중에 설명할게. 자 그래서 일단 hide까지 된 거고요. 넘어간다. hide 자 다시 한번 hide out hide and seek. 오케이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아요. 자.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듯냥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주 관객이 온 줄 알고 있어 지금. 연기를 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 다음에 3-2 지문에 우리 친구들 빨리 찾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proc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단어 process. 자 여기 보시면 아까 necessary 할 때 그 ses가 다시 들어가 있다는 거 보이는데 자 보세요. 일단 접두어 pro는 자 이건 우리말도 비슷해. 따라한다. pro는 앞으로. 따라해. pro는 앞으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 pro는 앞으로예요. 이게 말이지 너희들 보면은 선생님이 왜 되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아재 개그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 프로는 앞으로. 우리말 앞으로 이거잖아. 프로야. 근데 자 들어. 이 동시 통역사들 국내 동시 통역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또 아재 개그가 유명하냐면 너희들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우리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영어에 매니가 있잖아. 매니가 많이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 우리말 많이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매니가 많이 이렇게 된 거야. 많이 뭐 이럴 때는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동시 통역사 사이에 그런 조크가 있어요, 사실상. 알겠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말하고 닮은 경우가 많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IE라고 해갖고 이제 인도 유럽 조어라고 거기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비슷한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엄마, mom, mama 이거거든. 엄마를 뜻하는 표현은 거의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말의 엄마하고 mom, mama 비슷하지? 네. 이게 특이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알겠어요? 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단어가 바로 mom이지, mom. 알겠냐? 니들 아직 이제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군대 가보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질 거야. 알겠어? 물론 나는 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좀 얘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가 뭐라고? 프로가 앞으로 forward라는 뜻이고, 오케이? 이 set는 그때 얘기했지만 요게 go의 뜻이었지. 그냥 process가 있고, 자, 연관 단어를 일단 proceed가 있다. proceed가 있고 procedure가 있고요. 좀 짜증나기 시작하지 이제. proceed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전부 같은 어원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프로가 들어가지 이렇게. 맞아요? 여기 seed 이게 다 고인데 변형이 됐단 말이죠. CD가 CSS. 맞아요? 네. 여기서는 CD에서 E가 빠지고 이런 형태로 남는 거고, 여기도 CD 이렇게 남는 거 전부 다 고란 얘기지. 약간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시험에서 혼동어로 잘 나오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는 제대로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과정이에요, 과정. 알겠어? 그래서 얘가 식품을 갖다가 가공 처리를 한다거나 뭐라고? 식품을 식품 따위를 가공 처리한다. 또는 필름 따위를 뭐 한다? 현상한다. 알겠어요? 또는 서류를 사무 처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이게 다 이제 정보 처리한다.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니? 그게 프로세스고, 그거하고 요거하고 약간 비교해야 될 게 이제 procedure였다는데, procedure. 따라해. procedure. 발음 중에 이거 process고 procedure. 알겠어? 어떤 일이 이건 뭐냐면 되어가는 절차나 순서. 어떤 일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절차나 순서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떤 일의 절차 또는 순서. 이게 procedure. 그래서 procedure고, proceed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프로가 앞으로고 seed가 고니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계속해라. 말을 계속 앞으로 내뱉어라. 그래서 이제 계속하다. 또는 전진하다.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또는 이게 이제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네. 앞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진행한다. 뭐 이런 정도. proceed. 오케이? proceed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proceeding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순서. 회의 같은 거에 우리가 회의나 어떤 의식 같은 거 식순. proceeding이라고 한다. 순서죠, 순서. proceeding. 자, 그래서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따라한다. process. proceed. 이게 뒤에 강세 오기 때문에 여기 강세 오거든. 그래서 proceed, seed가 잘 들려야 돼. 다시 proceed. 자, procedure. 그렇죠. 그 다음에
proceedings.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상 이게 뭐 강성태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process가 나온 거야. process. 뭔가를 처리한다. 어떤 일을 처리한다.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뜻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process 명사를 쓰면 이제 과정이지 과정. 아시겠죠? 과정. process. 이 process라는 우리말 외래어도 많이 쓰죠, 사실상. 됐지? 자, 그러면 정리하고. 선생님, 이번에 지금 이게 보면 이 분필이 내가 분필 장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분필이 상당히 고가의 분필이라고 얘기했지. 이번에 새로 하나 또 주문했어요. 저기 뒤에 보이니? 네. 처음에 저 위에, 그러니까 위에 올려진 거, 네. 두 개가 있는데,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사실 처음에 구매한 건데, 저거, 그 아래 게 상당히 두껍지, 지금. 네. 두꺼운 게 이제 처음에 산 거는 좀 얇은데,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필 개수가 뭐 한, 얼마 안 돼요. 뭐 한 30개? 4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거는 120개야. 그래서 금액이 저게 내가 8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분필이 8만 원 상당히 비싼 분필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그리고 이게. 네. 상당히 형광색 분필이기 때문에 눈에 가독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identifiable 하고 있는데, 자, identify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identifiable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요 부분의 이제 어원이 뭐다? The same 써라. The same 뭐라고? The same이라는 얘기죠. 같다. 그리고 이제 ABLE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identify라는 말이지. identify. identify. 이게 무슨 말이야? identify. 뭔가 동일시한다. 알겠어? 같게 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identify A with B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identify A with B 하게 되면 A와 B를 뭐 한다? 뭐 하게 한다? 같게 한다고. 동일시한다. 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온다는 거지. A와 B를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뭔가 동일시한다. 이것과 이걸 같은 걸로 본다는 거. 같은지 아닌지 보는 거야. 그래서 확인한다 뜻도 되고, 또는 이제 식별한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돼.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신원 같은 거를, 우리 신분 있죠, 신분. 신원. 신원 파악할 때 어떻게 하니?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아니, 거기 이제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진과 실제 너의 얼굴이 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보죠. 이게 식별하는 거, 알아보는 거, 확인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identify가 있고, 그래서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이란 말, identification card. 이게 이제 신원, 신분 증명을 얘기하는 거죠. 신분 증명. 그래서 identification card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식의 뭐다?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identification card. 이게 뭐라고? 주민등록증.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냥? Show me your ID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identification card 하면 너무 길잖아.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Show me your ID, ID. 알겠어요? 그래서 identifiable, identifiable. 뭔가 확인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뭐라고? 형용사입니다. A, B, L, E가 붙은 것들은 대부분 다 형용사.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거기 나와 있죠? 뭐라니? 식별 가능한,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 등등. 그래서 identifiable. 발음이 힘들어. identifiable.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identity라고 하는 말 있죠. identity. 이게 바로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뭐다. 이게 나와 같은 거죠. 나라는 인간. 뭐다? 정체성이 정체성. identity죠. identity.
동일함. 그러니까 본인이 맞다. 내가 본인이다. 그 사람 맞다. 알겠죠? 네. 그 사람과 같다. 내가 같다. 이런 의미를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덴티티.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알겠어? 똑같다고 그 사람하고.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identifiable 시작. identifiable. identify. identity.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빠졌는데 identification card 들었지. 줄여서 뭐라고 했어? ID라고 했죠. ID. 맞니? 자, 정리가 됐죠? 넘어가 봅시다. 아, 지금 안에 너도 그쪽은 좀 시원하지? 네. 여기는 엄청 앞에 더워요. 이게 이제 에어컨 바람이 여기까지 이제 순환이 안 돼가지고 앞에 강의하는 사람 상당히 더워 지치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calculate 들어가는데 calculate에 따른다. calculate.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계산하다라고 많이 외웠지. 맞아요? 네. V라고 합시다. 동사. 계산하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어휘를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언에 입각한, 그러니까 어원론적 관점에서 어휘를 들여다보자, 어휘를 파헤쳐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대체 어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 정도 단어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의 어원은 원래 칼큘러스라고 하였고, 해봐, 이 단어의 어원이 칼큘러스라 하였고, 이게 이제 라틴이에요. 알겠어? 라틴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약돌이라는 뜻이야. 조약돌. 내가 얘기했는데 사실 이건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호도미터라고 하는 두 바퀴가 달린 탈 것, 이런 이제 우리가 이동수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우리가 택시를 타보면은 이제 택시에 미터기가 있잖아. 미터기와 비슷한 이제 뭐 이런 주행거리계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 택시를 타면 택시에 미터기가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일종의 그 주행거리계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약 내가 갈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요금도 비례하죠. 이해니?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은, 멀면 요금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면 호도미터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얘네들이 사용하던 바퀴가 양쪽에 하나씩 해갖고 이제 두 바퀴가 달린 그런 이제 이동수단인데, 이 뒤쪽에 뭐가 있었냐면 금속 덮개가 있거든. 금속 덮개. 금속 덮개가 밑에는 양철통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 그래서 조약돌이 양철통 안에 있는데, 이게 바퀴가 돌 때마다,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바퀴가 회전하면 모두 돈다. 이 금속 덮개도 같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로또 추첨할 때 이게 막 돌다가 그 조약돌들이 양철통 안에 그 밑에 이제 용기, 그 구멍이 뚫려졌다 그랬지? 그 안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거기 떨어져 있는 그 조약돌을 헤아려서 셈을 해갖고, 그래서 운임을 계산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약돌이 계산하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돌을 헤아려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터기가 없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그러니까 돌이 몇 개가 있냐 이거를 확인해갖고 이제 운임을 그거 가지고 이제 치웠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칼큘러스에서 이제 캘큘레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어원적 지식이 생기는 것 뿐이지, 사실상 캘큘레이터를 그냥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계산하다고 외울래,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 왜냐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우리가 학습할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어원이 만들어내는 고교 필수 어휘,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교육과정의 필수 어휘, 적어도 한 5개 이상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원을 우리가 학습할 가치가 있는 거지. 이 칼큘러스는 그냥 이게 조약돌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냥 이거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굳이 이걸 알 필요 없어요. 알겠어? 이와 같은 단어들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캔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캔슬 알고 있니? 네. 캔슬은 우리가 우리말로 많이 쓰죠. 캔슬한다, 취소한다 뜻이잖아. 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칸셀릭인가 발음 이제 내가 정확히는 아는데 아마 칸켈리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이것도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격자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 걸 이제 격자문이라고 하는 거죠. 창틀에 있는 이런 거 이해니? 근데 옛날에 이제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글을 쓰다가 만약에 이제 뭐가 오타가 나오거나 알겠어요? 글을 잘못 쓰게 되면 그거를 이제 지우개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우개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잘못 쓴 부분이 있지. 그러다 이제 이 창틀의 모양의 요 놈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운다고. 그럼 이렇게 된 놈이 창틀이라고 하면 창살이잖아 이게. 요 놈을 이렇게 비슷하게 세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게 되니? 창살, 격자문 창살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세운다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이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여러분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저런가 보다 하면 되지. 사실 이건 오히려 더 복잡해질 머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창살, 격자문이 창살을 뜻하는 그 표현에서 나온 게 캔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캘큘레이터는 계산하다 이런 뜻이다. 알겠어요? 근데 이 계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계산하는 건 뭐야? 수를 센다는 얘기지.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물건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음식점 갔어요. 내가 계산할게. 그 계산이 캘큘레이트가 아니죠. 네. 우리말은 같은 계산이지만 내가 오늘 내가 낼게. 내가 계산할게. 거기서 캘큘레이트를 쓰면 되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캘큘레이트라는 건 수를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계산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음식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거기다 계산하겠다. 그 계산은 그 캘큘레이트가 아니다. 그럼 뭐라 그러니 그런 거야. 그 계산은 우리말로는 이제 계산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알겠어요? 오늘 내가 쏠게. 내가 계산한다. 이 계산 캘큘레이트 아니라 했지? 그건 뭐라면 써보자. 라이브에서도 픽업 그렇죠. pick up the check, pick up the bill 좋습니다. pick up the tab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당연히 계산을 할 사람이 계산서를 집어들겠죠. 알겠니? 네. 상식적인 아니니?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새끼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계산해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계산서 집어서 너한테 주는 그런 새끼는 만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돼갖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돼갖고 나중에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겼었을 때 한 40쯤 돼갖고 맞니? 어렸을 때 이제 뭐 대학 동기들이라든지 고등학교 이제 동창들 만나가지고 맞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맞아요? 그때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내니까 왜 이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잘 먹고 이제 잘 얘기하고 잘 놀다가 오케이 이제 계산할 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 둘씩 어딘가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의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후자의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아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나면 내가 계산할게. 서로 만류를 하면서 무슨 얘기 계산해. 내가 오랜만에 봤는데 내가 그때 비친 것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자 계산할 시점이 됐는데 갑자기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캘큘레이트까지 했고요. 그래서 자 따라한다. pick up the check, pick up the bill, pick up the tab. 이게 다 계산서를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냐? 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콩글리시 사용하지 말자. 우리식으로는 둘 다 이제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이제 계산하다는 말을 쓰지만 이 상황에서 계산하다는 영어로 pick up the tab이다. 알겠어? 또는 pay. 알겠어요? 지불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radio transmitter가 있는데 이 radio transmitter라고 하는 표현은 다음에 transmit에서 나오는 단어겠죠. transmit라는 거 말 그대로 trans가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이동을 뜻하는 말이고 이게 이제 across 정도 된단 말이지. 영어로 하면 이동이야, 이동.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트가 있는데 이 미트가 이거 잘못했다. 여기 지금 여기 약속을 원래 이렇게 해갖고 접두에 요거 분홍색 그다음 미트라고 하는 이 어원